네, 29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29번은 선매행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법 문제였는데 사실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있다고 하더라고.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문제였다고 봅니다. 물론 답을 찾는 건 되게 쉬웠는데 이따가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제시문을 보시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도입부는 선매행위, 이 글의 핵심 소재 선매행위가 어떤 정의, 어떤 개념,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자, 선매행위가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이 시장에서 선매행위를 하게 되면 효과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선매행위가 왜 시장에서 효과적인지 간단한 근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제시문을 읽으면 좀 이해하기 편하니까, 자, 선매행위는 선제적 조치라는 것과 제품 확산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선매행위가. 그래서 이 선제적 조치나 제품 확산을 통해서 시장에서 이게 가장 핵심 효과죠. 경쟁자 혹은 신규 진입자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선매행위를 통해서 내 제품에 혹은 내 서비스에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삼성 핸드폰이면 애플 핸드폰, 이런 경쟁자 혹은 신규 진입자. 나 이번에 애플 삼성 핸드폰 아니야, 난 혁신적인 핸드폰을 만들어내겠어, 진입해봐야지 하는 그런 신규 진입자들 있죠. 그들을 방해하는 게 선매행위의 효과다. 자, 결론. 선매행위가 근데 왜 시장에서 효과적일까? 근거로 소개한 게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단념시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삼성 핸드폰 광고 광고 전략 팀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삼성 핸드폰 광고를 이렇게 멋있게 빡 했어요. 그래서 광고 효과가 완전 대박이야. 근데 내가 선매행위라는 걸 딱 해버리면 애플 핸드폰에서 광고에서 나랑 똑같은 광고, 비슷한 광고 전략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단념시키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죠, 제품 확산이라는 것도 있다고. 이 제품을 확산, 결국에는 삼성 핸드폰, 예를 들어 Z 플립, Z 플립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다양한 변형품들이 있을 거야. 제품 변형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우리 삼성 핸드폰을, 제품을 시장에 쫙 확산시키는 거지. 이렇게 하게 되면, 넘치게 되면 되게 훌륭한 핸드폰이죠. 물론 난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예시니까. 아이폰 짱짱맨. 경쟁자나 진입자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핸드폰 시장에 Z 플립이 예를 들어서 인기가 90%라고 치자. 실제 수요자들이 90%라고 치자. 그러면 야, LG도 요번에 얘들아 핸드폰 사업 접은 거 알죠? 왜 접었겠어? 핸드폰이 아무나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삼성 혹은 애플 핸드폰만 쓰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의 핸드폰 수요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한 거잖아. 그치?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계속 밀리니까. 그치?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 예시를 들자면 뭐 때문에? 삼성이랑 애플 핸드폰들이 선매행위를 펼쳐낸 거죠. 그쵸? 자,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제시문에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preemption이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소재예요. 핵심 소재죠. 그쵸? preemption. 이거는 선매행위라는 뜻이래. 그래서 이거는 means, 의미를 한대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A means that 이라고 치면, 이런 모의고사 지문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 이 means라는 건 정의하는 겁니다.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동의어로 refers to 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거는 무엇을 가리키다라는 뜻인데, 결국 A는 B를 가리킨다, 즉 A는 B를 뜻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요것들은 다 A를 정의하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preemption means that.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략이래요. 하나의 전략인데 이 전략이 is designed, 디자인된대. 뭐 하기 위해서?
to prevent. prevent가 무슨 뜻이었죠? 그쵸, 방해하는 거죠. 자, prevent라는 놈은 이렇게 항상 쓰이게 되는데 보통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자, 목적어 from A 이런 구조로 쓰이게 돼요. A는 명사구 혹은 명사절이 오겠죠. 명사구가 맞겠다. 미안. 자, 그래서 A는 이걸 해석을 할 때 목적어를 A 하는 것을 목적어가 A 하는 것을 방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모나게 표시한 a rival, 우리 rival이라고 하잖아. 경쟁자가 A 하는 것, 즉 starting, 시작하는 것, 뭐를? some particular activity, 특정한 행동을 하기를 막는 것이 이 전략이래요. 선맹이라는 것은 전략인데 의도된 전략인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내 경쟁자들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디자인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n some case, 특정한 경우에 preemptive, 비슷한 뜻이겠지. 선매행위적인 move, 움직임은 may simply be, 아마도 간단하게 뭐 하는 것이다? 요거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announcement, 공표라는 뜻이야. 알린다라는 거거든. 아나운서들이 무엇을 하죠? 그렇죠. 뉴스에서 소식들을 알리죠. 그렇죠. 공표라는 건 어떤 것을 알리는 행위를 뜻해요. 자, 공표래요. 뭐에 대한? some intent, 특정한 의도를 공표하는 거래요. 뭐가? 선매행위적인 움직임이. 자, 근데 그 의도는 뭐냐? 아마도 되게 중요한 단어야 얘들아. discourage. encourage의 반대말이에요. encourage는 누군가로 하여금 이렇게 격려하는 거고, discourage는 뭐 하지 못하도록 단념시키는 거거든. 요것도 똑같은 구조로 쓰여요. 뭐랑? prevent랑. 자, discourage 목적어 from A.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그러면 그쵸, 목적어가 A 하는 것을 단념시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단념이라는 건 하지 못하게 아예 막는 거예요. 애초에 탁 막는 거야. 그걸 단념시키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the idea of preemption, 선맹이의 아이디어는 implies, 의미합니다, 암시합니다. 뭐를? that 이하를, 여기서의 that은 접속사 역할을 하겠죠. 그쵸? 여기 앞에서 나온 that은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intent를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intent가 아니라 이 앞에 an announcement of some intent를 받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다시 진행을 하자면 the idea of preemption implies that 무엇을 의미할까요? Timing is very important. 타이밍이라는 건 때때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대. 선맹이가 타이밍이 중요한가 봐. 자, 여기 슬래시 같은 게 있는데 요게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부연 설명. 즉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타이밍이 때때로 중요하다라는 말을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일까? 즉 a decision or an action at one point in time. 특정한 딱 시점에 일어나는 결정이나 행동이 might be much more rewarding than. 자, 여기 비교급 표현 나왔죠. rewarding이라는 건 보상, 보람이, 뭔가 득이 있다라는 거예요. 득이 있는, 원래는 뭐 보상이 있는, 그쵸? 자, 이거는 비교급이기 때문에 비교급은 항상 내가 뭐라 그랬어? 비교하는 대상 A, B를 찾는 게 중요하다 했죠. A는 뭘까? 요게 A겠죠. 특정한 시점에 하는 결정이나 행동. 그것들이 훨씬 더 득이 있을 거래. 뭐보다? 요것들보다 훨씬 더 득이 있을 거래. 요거는 뭐야? doing it. 그것을 다른 시점에 하는 것보다. 이 그것은 뭘까? 앞에 나온 요거를 가리키겠죠. 결정이나 행동.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특정 시점에 하는 행동이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다. 뭐보다? 그것을 다른 시점에 했을 때보다.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결국 선맹에 있어서
선행이는 되게 타이밍이 중요하대요. 왜냐? 특정 시점에 하는 행동이 훨씬 더 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이래.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자, preemption may involve. 아마도 포함할 수 있대요. 뭐를? upweighting. weight라는 건 뭔가 중요하다는 거거든. upweighting이라는 건 가중치가 있는 훨씬 더 중요한 포함합니다. 뭐를? advertising, upweighting advertising을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광고를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아까 말했죠. 핸드폰 광고처럼 광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야. 선맹이를 예를 든 거예요. 선맹이는 아마도 포함할 수 있어. 어떤 전략을 광고를 함에 있어서 광고에 가중치를 불어넣는 거지. 언제 동안? 특정 시점 동안, 특정 기간 동안. 근데 그 특정 기간은 before and during. 전이나 혹은 동안이래. 자, 다음에 요게 조금 너네가 문제 풀 때 헷갈렸을 포인트거든. 뭐냐면 영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뭘 알 거냐면 before이라는 전치사 혹은 얘는 before라는 건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before 다음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절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야. 맞죠? 근데 중요한 거 during 이거 무슨 뜻이죠? 동안에라는 뜻이죠. 요게 뭐랑 비교될까? 접속사 while이랑 비교되거든. 즉 during이라는 건 똑같은 뜻이지만 얘는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인 거예요. 다시 during은 while과 똑같이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뜻은 똑같은데 문법적으로 다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during은 뒤에 명사가 오는 전치사인 거예요. 명사 구가 오는. 하지만 while은 접속사가 오는 거죠. 자, 그러면 during 다음에 접속사가 왔다는 거 그리고 절이 왔다는 거 잘못된 걸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자, 여기 when에 보기가 되어 있었고 이 when이 틀리냐 맞냐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맞아요. 틀릴 수가 없는 답안이야. 왜냐면 이 when을 뭘로 바꿀 수 있어? 뭐 that, 관계 부사 다른 것들, 뭐 관계 대명사 이런 걸로 바꿔봐봐. 다 안 돼. 뭔 말이냐면 이 when은 맞을 수밖에 없는 답안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다른 얘기 안 하고 이 during 다음에 어떻게 절이 올 수 있냐 설명해 줄게. 되게 간단한 부분인데 내 생각에는 확실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건 내가 보기에는 맞다고 봐. 뭐냐면 여기에 the time 이라는 명사구가 생략이 된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 이 영어권 문화에서 the time 이 명사구를 뒤에 when 관계 부사 절이랑 같이 쓸 때는 the time이란 명사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선매행이라는 건 아마도 포함할 수 있어요. 뭐를? 광고에 가중치를 불어넣는 것을 어떤 기간 동안 the time 그 시간 전이나 혹은 동안. 근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관계부사절이 그 시간을 수식을 해주는 거죠. When a new entrant launches into a market. 새로운 진입자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이나 혹은 그 동안에 광고에 가중치를 불어넣는 그 행위 자체를 선매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운 단어 entrant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동사 enter 진입하다, 들어가다라는 뜻이죠. entrance 입구라는 뜻이야. 요거에 파생돼서 entrant 이거 이 뒤에 어미 ent는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진입자, 새로운 진입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광고에 가중치를 불어 넣는다는 건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 Z 플립 광고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가 뭔가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 그 광고 Z 플립 광고에 가중치를 더 불어넣는 거죠. 야, 이 광고 더 새로운 거, 더 확실한 거 광고 만들자. 이런 말이겠죠. 그치?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야, 광고 대박이다. Z 플립. 야, 이거 사고 싶다. 그런 수요가 발견이 되면 어때요? 새로운 진입자들은 들어올
건덕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이해 가나요? 네. 자, 더 해볼게요. 이 지금 29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도 너무 어려웠지만 어법은 뭐 문제 찾는 거, 답 찾는 거 쉬웠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문장 구조들이 다 너무 다 좋은 문장 구조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이 선매행위 그 행위의 의도는 뭐냐면 to make 만드는 거예요. 뭐를? 그것을. 자, 여기서 it 냄새가 나죠? 어떤 냄새? 가 목적어 냄새가 납니다. 왜냐? 뒤에 more difficult라는 목적격 보어, 이거는 목적격 보어죠. more difficult, 더 어렵게 합니다.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그럼 진짜 목적어를 찾아야겠지. 진짜 목적어 어딨어? 뒤에서부터 끝까지. 여기가 진짜 목적어야. 내 말을 기억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주어가 엄청 길든 목적어가 엄청 길든 영어는 그 긴 대가리가 큰 거, 소위 말하는 대가리가 큰 거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가주어 진주어처럼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사용한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 목적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목적어를 잘 해석해야겠지. For the new entrance advertising. 이거를 주어처럼 하나의 작은 절에서 주어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새로운 진입자의 광고가 뭐 한대요? 여기 to make 투부정사구는 동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새로운 진입자의 광고가 make an impression 만드는 것을, 무엇을, 인상을 남기는 것을 어디에? 새로운 잠재적인 소비자들, 구매자들에게 인상을 남기는 것을 뭐하게 한다? more difficult,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의도다. 그 의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매행위의 의도다. 계속 새로운 뭔가 진입자들이나 경쟁자들이 어떤 특성 행동을 하는 것을 계속 단념시키고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젠 두 번째 선매행위의 종류가 나옵니다. Product proliferation,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확산시키는 거, 제품을 확산시키는 거, 시장 안에서 제품 확산하는 거. 이것은 is another potential preemption strategy. 새로운 또 다른 전략입니다. 선맹의 또 다른 전략입니다. 그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이냐? The general idea is to launch, 시작하는 거래요. 뭐를? A large variety of, 굉장히 다양한, 뭐를? Product variant, 새로운 뭔가 제품의 변형들, 다양한 새로운 어떤 제품의 변형들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의 어떤 거에 대한 요 앞문장에 대한 제품 확산이 결국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는 거겠죠. 그렇죠? 자, 단어 정리할게요. A variety of, 다양한 이란 뜻이에요. 자, variant, 변형. 여기서는 뭐 제품이니까 변형품들이겠지. Z 플립 1, Z 플립 2, Z 플립 3, Z 플립 4 이런 것들이 다 Z 플립이라는 제품의 변형품들이죠. 그렇지. 이 다양한 변형품들을 시작하는 거야. 시장 내에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so that 어떻게 할 수 있을까? so that 구문 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뒤에 문장 뭐 하도록? There is very little,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 Market demand, 시장 수요의 방식에 있어서 거의 없도록 한대.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시장 수요에 대한 선행사의 관계대명사 구가 왔죠. 그쵸? 관계대명사 절이 왔죠. 그러면 여기 지금 어법이 여기 걸렸었거든. R로 걸렸었단 말이야. 그치? 시장 수요, 이 demand라는 건 단수 취급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복수 취급할 만한 복수형이 안 나왔으니까 단수 취급하는 게 당연한 거죠. R이 아니라 is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demand that is not accommodated, 시장 수요가 수용되지 않는, 수용될 수 있을 만한 시장 수요가 거의 없다라는 거지. 시장 수요가 거의 없도록 그런 제품의 다양한 변형품들을 제품 확산을 시키는 것이다. 자, arguably, 틀림없이 arguable, 우리 argue, 주장하다는 거지. arguably 하면은 주장하건대 이런 말이야. 틀림없이 내가 주장하건대, 틀림없이 if a market is already filled with product variant, 만약 시장이 이미 be filled with, A be filled with B라고 하면 A가 B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거든.
A는 뭐예요? 시장이죠. 시장이 뭐로 가득 차 있어? B. Product variant. 제품 변형품들로 가득 차 있다면 조건절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it 냄새나지? 가주어. 좀 더 어려울 것이다. 뭐가 어려울 것이다? 뒤에 for 투부정사구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질 것이래요. 자, 진짜 주어 찾아보자. 여기도 for 투부정사구가 나왔죠. 그러면 s 이거를 주어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경쟁자들이 투부정사구는 동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찾는 게 뭐를 untapped 손대지 않는 이란 뜻이거든. 탭이라는 건 손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보통 이제 레슬링 하면은 심판들이 이제 3, 2, 1 이렇게 막 3, 2, 1 탭하거든. 그걸 탭한다고 하거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탭. untapped 하면은 손대지 않은. 시장 수요가 뭔가 손대지 않을 그런 것들, 손대지 않는 그 새로운 시장 수요를 뭔가 경쟁자들이 찾기 어렵게 한다라는 거겠죠. 알겠죠? 제품 변형들이 너무 많으면 Z 플립 1, 2, 3, 4 너무 많으면 새로운 핸드폰 제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거 너무 솔직히 말하면 내용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거든. 문장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1번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31번은 도입부 내용 결론 보고 얘기 말씀드릴게요. 자, 도입부에서 바로 주제문이 나오는 제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기체라는 거, 그 동물이나 이제 인간들을 뜻하는 유기체는 기대에 어긋나는 사건을 통해 배우고 학습한다. 다시 말하면 학습이라는 것은 곧 기대에 어긋나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마주쳤을 때 학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No learning is possible without an error signal. 자, error signal 하면 오류 신호죠. 그쵸? 자, 근데 여기 보면 부정어가 하나, 두 개 나왔지. 내가 이중 부정은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했죠? 긍정,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learning is possible with an error signal 이렇게 해석하면 똑같은 뜻이 되겠죠. 학습이라는 건 가능합니다. 뭐랑 같이? 오류 신호와 같이 가능합니다. 학습은 오류 신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이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Organisms, 유기체들은 오로지 학습할 수 있어요. 언제? 오직 when events violate their expectations. expectation 하면 기대라는 뜻이죠. 오직 사건이 violate, 위반할 때 위반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들의 기대를 위반, 즉 여기서는 조금 뭐 기대를 저버리다 이런 뜻이, 기대에 어긋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기대에 어긋날 때 오로지 유기체들은 학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즉 앞에 나온 문장을 다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중요한 소재 나왔어요. surprise, 깜짝 놀라움이라는 건 is one of the fundamental drivers. fundamental 하면은 근본적인, driver 운전자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는 뜻입니다. 학습에 있어 근본적인 동력 중에 하나가 깜짝 놀랍게 하는 그런 놀라움이다. 이제 끝났어. 여기서부터 쭉 밑에는 계속 그거에 관한 예시 설명해주고 있어요. imagine. 얘들아, imagine이라는 단어가 은근히 너네 꿀팁이다. imagine. 상상해봐 이런 거지. 상상해봐 명령문이니까. 비슷한 예시로, 비슷한 뜻으로 suppose. 말해보자.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say 이런 것들 다 똑같은 의미예요. imagine 상상해보자. 예시를 들어보자 이런 말이잖아. 다 예시란 말이야. hearing a series of identical notes.
1년에 동일한 음들을 듣고 있다는 걸 상상해보자. 동일한 음. 예를 들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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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동일한 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듣는 걸 상상해봐 얘들아. Each note, 각각의 음들은 draws out, 이끌어낼 거예요. 뭐를? A response. 이것도 이 글에서 중요한 소재예요. 반응이죠. 반응. response. 반응. 어디서? in the auditory areas of your brain. 너의 뇌 안에 있는 청각 영역에서 반응을 일으킬 거래요. 그러나 but as the note repeat 뭐뭐 하면서 그 음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A A A A A A A A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 이 반응들 those responses 반응했던 그런 뭔가 일어났던 반응들 그런 반응들은 progressively 점진적으로 decrease 줄어들 거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음이 반복되는 노래는 어때? 지루하지, 그치? 근데 갑자기 똑같은 음이 반복됐다가 갑자기 변주가 돼요. 음이 탁 변하는 거야. 멜로디가 샥 변하게 되면 너네 귀 속에 탁 박히고 이런 느낌이 이런 뜻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is is called adaptation. 적응이라고 불립니다. 뭐가? this는 뭘 가리켜요? 똑같은 음이 반복될 때 반응들이 뭔가 계속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들을 적응이라고 부른대요. 적응. 적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동격의 콤마겠지. 자, deceptive, 속이는 거죠. 현혹될 정도로 simple phenomenon, 간단한 현상이래요. 근데 그 간단한 현상은 that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이 오고 이 현상은 shows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줘? that 이하 접속사 that이겠죠. 여기서는 다른 that이에요. 뭘 보여주냐면 your brain is learning 배우고 있어요. 너의 뇌는 학습하고 있어요. 뭐를? to anticipate the next event 다음 사건을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을 학습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suddenly 갑자기 the note changes 음이 갑자기 확 변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던 예시처럼 A A A A 가다가 sharp note 갑자기 확 변하는 거야. 그러면 your primary auditory cortex 너의 주된 cortex 청각 피질은 immediately 즉각적으로 shows 보여줄 거야. 뭐를? 갑자기 surprise 야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는 리액션을 강한 리액션을 보여줄 건데 요거는 즉 요것도 똑같아요. 즉 부연 설명하는 거야. 어떤 강한 반응을 보여주냐? Not only does the adaptation fade away, but additional neurons begin to vigorously fire in response to the unexpected sound. 되게 길지, 그치? 근데 차근차근 쪼개볼게요. 자, 우리 not only but also 구문 되게 많이 들었지, 그치? A뿐만 아니라 B 맞죠? Not only A but also B. 여기서도 not only가 지금 문두에 딱 처음 왔죠. 그러면 뭐예요? 부정어구잖아. 부정어구가 먼저 문두에 탁 오게 되면 그치, 도치, 주어동사 도치되고 있죠. Does the adaptation, 그치? 원래 문장 뭐였을까? The adaptation not only does fade away but also additional neurons blah blah blah. 그치? 부정어구가 문장 맨 처음에 왔으니까 도치시킨 거예요. 알겠죠? 적응이라는 그게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적응함에 있어서 그 반응들 있죠. 그 반응들이 점차 줄어든다는 그 적응이 사라지는 거지.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뉴런 세포들이 begin to 시작하게 된대요. 뭐를? vigorously 힘차게 fire. 여기서 fire는 자동사로 쓰인 거거든.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자동사. 활성화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차게 그러한 어떤 뉴런 세포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뉴런 세포들이 활성화될 거래요. 뭐에 맞춰서? in response to. 이것도 알아둡시다. in response to A. 자, A에 반응하면서 자, A는 뭐였죠?
the unexpected sound.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운드, 소리에 반응하면서 뭔가 추가적인 뉴런 세포들이 활기차게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and 여기도 문장 구조 하나 알아두십시다. it 앞에 it이 있는데 이거는 가주어가 아니라 it that 강조 구문이라는 강조 구문이라고 불리는 놈들인데 it is not just repetition that 이런 구조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it is와 that 사이에 있는 a라는 여기서는 이 부분을 뜻하겠죠. 요거는 a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건데 어떻게 해석하냐? that 이하의 내용은 바로 a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a 이하의 내용, that 이하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repetition that leads to adaptation. 자, 적응으로 lead to 귀결되는 것은 단순히 반복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반복이 꼭 적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what matters 요거서도 여기 what 관계대명사절 중요해요. 자, 여기 what 이게 주어로 쓰이는 놈이고 matter 요거는 중요하다라는 자동사로 쓰이는 놈이야.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중요한 것 적응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반복이 아니라 whether the notes are predictable. 그 음들이 predictable.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 글의 핵심 주제문이에요. predictable. 예측 가능한지 아닌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예측 가능하면 그렇죠. 적응이 오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If you hear an alternating set. 교차하는 세트, 음들의 세트들을 너가 들을 때 예를 들어서 A, B, A, B, A, B, A, B 이런 것들 교차하고 있죠. 교차 수열 그런 거 알지? 너네 잘 알지? 그렇지? Your brain gets used to this alternation. 그러면 너의 뇌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익숙해지다. Be used to, get used to 뭐뭐에 익숙해지다. A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A가 뭐였어요? 여기선 this alternation, 교차 수열. 이러한 교차되는 음들에 익숙해지겠죠. 너의 뇌가. 그쵸? 그리고 너의 청각 in your auditory areas, 너의 청각 영역에서의 활동들, 반응들이겠지. response. 반응들은 어떻게 될까? 다시금 줄어들겠지. 왜? 예측 가능하니까. A, B, A, B 그럼 뒤에 뭐일 거야 또? A, B, A, B 그쵸? 근데 this time 이번에는 however it is an unexpected repetition. 예측할 수 없는 반복이 일어나겠대요. such as A, B, A, B, A, B 가야 되는데 A, B, A, B, B 이렇게 오면 어때? 예측 불가능하지. 그러면 그러한 요것도 it that 강조 구문이죠. 뭐 triggers 야기하는 거, surprise response 놀라운 반응을 야기하는 건 뭐다? 결국 A. A가 뭐예요? 예측 불가능한 반복이다. 예측 불가능한 즉 unpredictable한 거 unpredictable 플러스 repetition 요게 뭘 이끌까? 그치 adaptation을 적응을 이끄는 거겠죠. 근데 이 적응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할까요? 아니죠. 적응이 깨질 때 적응이 깨지려면 뭐가 필요해? surprise 예측 불가능한 surprise가 필요한 거죠. 알겠죠? 이 글은 되게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도입부에선 주제문을 딱 던져준 거지. 학습이란 기대에 어긋나는 깜짝 놀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거 predictability는 결국엔 적응을 만들어내고 적응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반응이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그치? 학습하려면 반응이 필요하잖아. 그치? 적응을 만들고 이것은 적응이라는 것은 또 놀라움에 의해 사라질 수 있는 거지. 그 놀라움에 의해 사라진 적응은 결국 학습을 가능케 한다. 계속 얘기해주고 있고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근거 마지막엔 근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A, B, A, B, A, B 예시를 통해서 근거를 소개해주고 있죠. 그렇죠?
반복된 자극에 의한 예측 가능성. 이게 뇌의 반응에 감소를 일으키고 적응을 하게 해. 그렇지만 A, B, A, B, A, B, B 이렇게 오게 되면 어때요? 예상치 못한 사건은 뇌의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되게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문제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쵸? 잘 정리하시고 이해 위주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